중학교 수학교사로서 저는 항상 수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해당 단원의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학생들은 여러 번의 문제점을 풀어온 상태였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 라는 긴장감과 흥미가 학생들에게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자, 순리 만들기 들어가서 수학을 잘한다, 곧 수학 계산 문제를 잘 푼다, 어울리지 않는 등호인 것처럼 제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한 수학은 숫자 계산이 아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결승선보다는 지금 내딛어야 할 한 발 한 발 집중하고 저도 옆에서 같이 걸어간다면 그 과정을 통해 평가라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가르치는 수업 시간은 온전히 나만이 고민하는 시간이고, 오직 혼자서만 연구해서 아이들의 수학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왠지 부족할 것 같은 제 수업을 다른 선생님에게 공개하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웠고, 수업에 대한 방향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고민은 비슷하잖아요. 저에게는 좀 전환점이 되어준 것은 바로 수업평가 나눔 교사단이었어요. 같은 교과인데다가 수업 고민을 가진 낯선 선생님들의 주기적인 모임, 수업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기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교원학습 공동체와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내의 선생님들과 고민을 공유하였고, 무엇보다도 과정중심 평가를 위해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파트너는 한 해 동안 함께 같은 학년의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었죠. 그게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그거를 좀 누군가와 나누기가 상당히 그때까지는 좀 꺼렸었는데, 그 2월에 얘기했던 그 몇 안 되는 대화가 1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시간 내지 않고도 협의가 가능하고, 채점 기준도 같이 짜고, 그러니까 수행평가지도 같이 짜고, 말씀 듣고 저도 선생님의 그런 수업 철학을 이해하게 되고, 저도 그러니까 제 철학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목적은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좀 구현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행평가를 계획할 때 개인적으로 정한 작은 목표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학생들이 평가를 의식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의 형태를 수업 활동에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업 활동과 수행평가와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들고, 수업 활동이라는 길을 교사와 함께 걷다 보면 수행평가라는 나무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서 평가 결과와 피드백이라는 열매를 가질 수 있게 수업을 구상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올해 시도해 본 것이 수학 듣기 평가였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축제가 열린대. 그런데 강당에서 전교생이 공연을 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가로줄에 수와 세로줄에 수의 합이 32줄이 되도록 자석을 배치하면 적당할 것 같아. 우리가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는데 왜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이해를 하지 못할까? 아이들이 일단 어려워하니까 제가 방정식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듣기 평가의 형태로 녹음하고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계속 들려줬어요. 그리고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지요.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이 오고 가면서 모국어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의미들을 점차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모둠 내에서 계속적인 서로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수행평가 또한 수학 듣기평가로 실시하였죠. 그러자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자연스러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말했던 수업 활동을 하다 보니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졌네? 라고 반응을 조금씩 보이게 됐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예전보다 다양한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하더라도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교사인 저 또한 수업 활동 곧 수행평가 곧 점수화라는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학습 반응 관찰, 개별적인 피드백 제공이라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계산 문제에만 집중하는 현상은 내가 공부한 만큼의 좋은 결과, 즉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것이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나름의 궁극적인 목표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수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지필평가의 내용에 대한 변화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업 시간을 통해 활동하며 배워왔던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삼각비를 배울 때 아이들이 모두 교실 밖으로 나가 실제 학교 건물의 높이를 구하고 서로 토의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필평가에 담아 보았어요. 야외에서 수학 수업을 하는 것도 흔치 않는 경험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활동이 지필평가에 나오니 아이들도 반가워하더라고요. 또 도용단원에서의 대부분 문제를 숫자와 계산이 없는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큰 소리치며 고민하며 노력했던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서술형 문제 중 무엇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아닌 무엇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채점하려고 답안지를 봤는데 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설명들이 등장하여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설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숫자나 문자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발전의 증거이기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교사는 지필평가를 통해 수업에 더욱더 집중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하는 수업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나름 아름다운 선순환적인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공식 암기나 빠른 계산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김성진 선생님께서는 개념 위주로 하시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응용하기도 쉬웠고, 공식을 그냥 암기만 하지 않고 공식이 어떤 식으로 생겨났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날 때 개념을 활용해서 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개념을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나도 풀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론에 대한 걸 다 이미 암기하고 있더라도 한 번 더 유도해보고 한 번 더 증명해보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터득한 것 같아요. 6번 시험을 쳤거든요, 수학시험. 단순히 그냥 계산하라가 아니라 다음 중 이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를 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게 조금 이상하고 당황하게 됐는데 나중에 계속 해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좋은 문제를 정직하게 내고 계시는구나 느껴서 이게 중학교에서 되게 수준 높은 문제를 푼 것 같다 싶어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고민도 많이 해보았고,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도 나름 열심히 해보았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법은 교사의 입장에서의 수업, 교사의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수업과 평가의 연계였어요. 수업 활동이 자연스럽게 평가 활동이 되고, 평가 활동을 통해 다시 적극적인 수업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동료 교사와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대화, 아이들의 활동과 반응을 끊임없이 관찰하며 기본부터 열심히 시작해보고자 해요. 그렇게 저희 노력이, 저희 수업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작은 씨앗이 된다면 행복하고 보람찰 것 같아요.